안녕하세요. 어른백서입니다. 오늘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 바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이 있다는 건 들어보셨지만 정확히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청 시기를 놓치면 지원금이 지연되거나 아예 감액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놓치지 않고 꼭 혜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빠듯한 가구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에게 생활비 보탬이 되도록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근로 의욕을 높여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돕고, 둘째,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어르신 또는 홀로 자녀를 키우며 고생하는 한부모 가정이 바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혹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은 단독 가구, 부부 중 한쪽만 버는 집은 혹벌이, 부부가 모두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로 분류됩니다. 다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소득과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연소득 2,200만원 미만, 혹벌이 가구는 연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가구 합산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이하라면 절반으로 감액됩니다. 재산에는 집, 전세 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사례인데요. 어떤 분은 소득은 적어서 분명 대상이 될 줄 알았는데 오래된 건물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재산 요건 때문에 아쉽게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 요건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하게 될까요? 근로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인데요.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전년도 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은 9월에 신청하고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 반기 신청의 장점은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생활 자금을 미리 일부 받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반기 신청은 반드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 관련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 신청으로만 진행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택스와 손택스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소득, 가구, 계좌를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ARS 전화 신청입니다. 1544-9944번으로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QR 간편 신청인데요. 안내문에 QR코드가 있으면 스캔해서 바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해두시면 향후 2년 동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지급은 언제 되느냐? 보통 12월 말, 즉 30일 전후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총 산정액이 120만원이라면 12월에 약 42만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내년 6월에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신청은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입니다. 이 역시 방법은 동일하고 지급은 2026년 6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미리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산해서 받게 됩니다. 즉, 상반기 신청은 일부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는 구조, 정기 신청은 한 번에 받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연간 산정액이 120만 원인 가구라면 12월에 약 42만 원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6월에 나머지 78만 원을 정산받게 됩니다. 만약 반기별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라면 아예 선지급이 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또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으면 최종 정산 때 추가로 지급되거나 반대로 일부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실제로 환수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소득 신고할 때 특히 신중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근로소득만 있어야 반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업이나 종교소득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고 정기 신청으로만 진행됩니다. 둘째, 신청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상반기는 2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하반기는 26년 3월 1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꼭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셋째, 기한을 넘기면 전체 금액이 아니라 95%만 지급됩니다. 다시 말해 5%가 감액된다는 거죠. 꼭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넷째, 계좌번호나 연락처를 잘못 입력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 하나, 계좌번호 한 자리 틀려도 문제가 되니까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홈택스 신청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가능합니다. 막판에 몰리면 오류가 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을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지원금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라는 식의 문자가 돌고 있는데 정부는 절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홈택스, 손택스, ARS 같은 공식 경로로만 하셔야 합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몇 가지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소득이 조금 있는데 반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은 불가하고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이 후반기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을 1년치로 모아서 한 번에 받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미리 일부를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은 뭔가요? 정기 신청은 한 해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5월에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제 재산이 1억 8천만 원인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는 있지만 장려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상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월 말에 약 35% 선지급. 하반기 신청은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6월 말에 잔액 정산 지급. 소득과 재산 요건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준비 하나가 가족의 생활을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올해도 빠짐없이 챙기셔서 소중한 지원금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른백서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이번 혜택 꼭 챙기세요. 감사합니다.